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첫 거래일은 어떠한 키워드가 올라와 있을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시작해 볼 겁니다.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타 하창환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야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주목할 키워드는 순환매인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창환 본부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반도체 4월 2분기에도 계속 순환매 덜 오른쪽에 대한 관심은 필요할지 궁금하고요. 사실 신기술에 목말라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양산 아직 안 돼 있어도 유리기판 관련 키워드도 들썩이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이클보다는 성장성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궁금증도 생기실 시점인 것 같아서요.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지부터 오늘 시세 좀 분석해 주신다면요.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거의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대형주 중심으로 편성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꽤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오르기 전부터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대형주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생각은 여전히 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순환매 관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산업군들 노려보는 거 나쁘지는 않은데, 특히나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온디바이스라든지 뉴로모픽이라든지 이런 CXL이라든지 다 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반도체에서 핵심은 결국엔 반도체 대형주들의 이런 턴어라운드 부분들과 HBM이라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디바이스까지도 사실은 후순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후에 정말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슈의 핵심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반도체 최근에 수급 흐름을 살펴보시면 거의 80~90%가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다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머지 소부장 단위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집중이 되어도 이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라는 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상승했을 때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되면 모든 분들이 다 그거 하고 있겠죠.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계속적으로 반도체 좀 묵직하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순환매를 노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HBM 관련된 종목군들 안에서 순환매를 노리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를 핑퐁을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은 전략이고, 사실상 한미반도체가 치고 할 때는 이수페타시스가 크게 못 쫓아가고, 또 이수페타시스가 굉장히 급등할 때는 한미반도체가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 주력 산업군들 안에서의 핑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반도체는 기대감을 갖고 계속 지켜보되 이슈에 집중되는 것부터 퍼센테이지를 보지 말고 자금의 묵직함을 보자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한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 한다면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전에 무언가 전략 변화가 필요할지도 궁금하고요. 요즘 몇만 닉스, 몇만 전자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반도체 대형주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러면은 본부장님의 시선에는 10만 전자와 20만 닉스 어느 쪽의 속도가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라는 시선으로 지금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퍼센테이지 상으로 봤을 땐 하이닉스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더 빠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가격을 그렇게 정해놓고 보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의 위치 같은 경우 지금 하이닉스의 14만 원대 수준의 차트 모양이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삼성전자를 9만 원으로 딱 확정 짓고 있으면 거기서 더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보유를 못 합니다. 보유를 못하고 팔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대세적으로 분위기가 돌아가기 시작을 할 때는 사실 상단을 아예 가격으로 지정을 하기보다는 이평선의 흐름을 쫓아간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해외 증권사에서는 모건 스탠리나 이런 데에서는 하이닉스를 23만 원, 26만 원까지 목표 주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금일 같은 경우는 유지투자증권에서 10만 7천 원까지 네. 목표가 상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목표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 가격을 올리는 베이스 자체가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을 하느냐, 넘버가 찍히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수출 데이터 나왔잖아요. 산업
산업부에서 나온 그 PDF나 이제 HWP 파일을 보시면은 반도체 부분 여전히 굉장히 좋았어요. 좋고 조선 쪽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지금 계속적으로 또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넘버 같이 키면 반도체 조금 더 연속성 있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그냥 이 흐름에 따라서 같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전략 수정은 지금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잠정 실적을 일단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만약에라도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뭐 수출 데이터나 이런 거는 이제 잘 나왔는데 만약에 오픈을 했는데 너무 막 안 좋게 나왔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저는 수급 쏠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임박해 오면 조금 더 데이터와 함께 수급 변화가 있을 테니까요. 한 번 더 저희가 금요일 전에 한 번 더 이 시간에 반도체 이야기할 시간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조금 더 해볼 텐데요. 박근영 부장님과는 유리기판 키워드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유리기판 키워드가 움직임이 좀 가팔라지고 있는데 이게 궁금합니다. SKC가 먼저 한번 올랐고 오늘 대형주 가운데서는 삼성전기, LG이노텍까지 움직이는데 이게 유리기판 관련 키워드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XR 기기 관련한 리포트 나와서 그 영향인지도 조금 헷갈려요. 중소형주에서 이제 유리기판 보면 대형주까지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영향에서 오늘 종목군이 형성이 되는 건지 부장님 궁금하네요. 네, LG이노텍은 애플 관련된 실적 우려가 역시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사실 뭐 20만 원 선도 되게 좀 힘겹게 갔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역시 이제 유리기판 이야기는 좀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신의 옴디아에 따르면은 애플이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AP에 첨단 그 반도체 패키징 기술에 뭐 유리기판 쪽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삼성그룹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뭐 삼성 계열사와 협력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이슈가 될 것 같고 LG이노텍도 이제 유리기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당장은 아닙니다만 25년 정도 이후에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리기판 쪽에 제일 빠른 회사는 역시 이제 SKC가 계열사를 통해서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제일 빠르다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대만 산업지 디지타임즈와 미국 IT 전문지 9to5에 관련된 공급망 보고서를 인용하면 애플이 차세대 AP의 기존 플라스틱 그러니까 PCB죠. PCB 대신 유리기판 적용을 검토하고 있고 삼성전자 계열사와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 이야기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계열사라고 한다면 삼성전기가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보유한 첨단 다층 디스플레이용 유리기판 기술이 이 반도체용 유리기판 제조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디스플레이 협업이 뭐 시너지가 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 또한 이제 시장에 이제 유리기판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선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도적인 부분에서는 애플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SK 쪽에 앱솔릭스라는 자회사가 가장 빠르다고 이제 기술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결국은 삼성전기나 LG 쪽의 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반도체 업계에서 상당히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HBM 쪽은 역시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뭐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역시 이제 HBM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파생 상품들이 생기잖아요. 뭐 CXL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유리기판 쪽으로 좀 더 확산되고 최근에 뭐 PCB 가운데서는 또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AI 관련된 쪽으로 FCBJ 쪽으로 역시 또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판 쪽은 제 개인적으로는 뭐 굉장히 좀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이제 생뚱맞게 전혀 아닌 사업에서 갑자기 유리기판 하는 건 아니고 네. 기존에 이제 IT 부품이나 딴 걸 하다가 유리기판 쪽으로 확장되는 종목들이잖아요. 삼성전기나 LG노텍이 다른 것도 하면서 그쪽으로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SKC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확장성 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전기나 LG노텍이 워낙 주가가 눌려 있었고 오르지 못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확장적인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기도 지금 최근에 중국 쪽에 새로운 어떤 스마트폰 출하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서서히 이제 15만 원, 16만 원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 LG노텍은 애플 때문에 워낙 눌려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괜찮아지는 쪽으로 바닥권에 대한 이슈가 또 있는 상태여서 한번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타고 좀 긍정적인 흐름을 갈 수 있다 보는데 이제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패키징이라든지 또 지금 3D 뭐 반도체, 낸드, 디램 이런 것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HBM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새로운 B100이나 B200으로 넘어가면
기존에 들어가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GPU 안에 HBM이 기존에는 한 뭐 4개, 6개 정도 들어가는데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GPU 2개가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각각 6개에서 8개 정도로 물량이 커지거든요. B100이나 B100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되면 전체 HBM 시장 자체가 4배로 성장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아무리 풀캐파를 돌려도 캐파를 한 2배 정도로 늘린다는 가정을 지금 갖고 있는데 HBM이 늘어나는 시장의 성장 속도보다 지금 HBM 캐파 자체의 어떤 성장 속도가 더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대비 지금 공급이 더 딸리는 부분이고 또 일부 이제 뭐 수요일 문제 때문에 지난주에 한번 시장에서 루머가 좀 돌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뭐 AMAT 관련된 뭐 어떤 패키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요일 문제가 있어서 일부에서 뭐 엔비디아가 갑자기 삼성전자 칩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외부에서 좀 돌았는데 사실은 사실이 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각각의 지금 HBM 시장이 조금 더 치열해지고 그만큼 더 딸리다 보니까 가격이 더 비싸지고 그다음에 공급이 또 부족하니까 수요가 더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가기 때문에 HBM 쪽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이 그리고 그와 관련된 라인업들은 여전히 좀 더 끌고 가야 되는 중소형주들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오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수요일 관련해서 일종의 루머 형식으로 돌았잖아요. 그건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니고 추후에 나온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되는 상황으로 정리를 지금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AMAT 쪽에 이야기되는 4가지 공정이 있는데 뭐 한 3가지 공정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성숙된 공정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마지막 공정에 일부 이슈가 있었다고 보지만 그걸 확인하기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뭐 닥터 로버트라는 사람이 뭐 개인의 SNS에서 보고서가 나왔다. 이렇게 시장에서 좀 돌았거든요. 근데 그게 증권사 뭐 애널리스트가 그런 SNS 보고서를 가지고 조금 이슈화시킨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다른 쪽에서 코멘트 하기를 뭐 그럴 가능성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MS가 하이닉스가 갑자기 뭐 사라지고 삼성전자가 혼자 다 한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라 본 거고요. 약간의 뭐 경쟁 구도가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수율 문제권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좀 더 수율이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자가 좀 따라가는 모습인데 그 전반적인 수율의 차이가 4분의 1로 기존보다 많이 축소됐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그 이후에 HBM3E나 HBM4로 넘어갔을 때의 그 간격을 줄이면서 결국은 같이 간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가 4배가 늘어났는데 지금 캐파가 2배 정도밖에 못 늘기 때문에 결국은 전자에게는 일단 하이닉스가 독점하는 구조는 결국 깨질 것은 맞고 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의 독점적 구조나 이런 큰 포지션을 어느 정도 가져가되 전자에게는 기회가 열린다는 점에서 결국은 뭐 하이닉스가 PBR 2배 정도 가고 있을 때 전자 같은 경우 지금 1.4배 정도밖에 PBR이 못 가기 때문에 그 키 맞추기 형식에서 삼성전자가 좀 더 따라붙지 않을까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만큼 시장이 반도체 그리고 수요일 측면에서 그리고 엔비디아 납품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지 알 수 있었던 대목인 것 같습니다. 계속된 뉴스 그리고 사실 확인 여부 생각하시면서 톱톱에 대한 대응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반도체 첫 번째 키워드로 살펴봤고요. 4위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CJ 올리브영 관련된 색조 화장품 매출이 50%나 훌쩍 뛰었다라고 하고요. 영업이익도 70% 껑충 뛰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화장품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죠. 먼저 하창환 본부장님, 저희 헤드라인에 일단 CJ 올리브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가장 새롭게 출연된 호재성 재료를 아는 종목은 저희 CJ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화장품을 볼 때 원래 있었던 매출, 중국, 그 외쪽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지금은 투자 전략 측면에서 맞은 걸까요? 지금 올리브영으로 이제 화면이 나왔잖아요. 네. 이걸로 보면 글로벌 텍스프리가 제일 큰 수혜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좀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일매출도 이제 역대 최고치 다시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5월, 6월 달 되면은 그 수치도 또 갱신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6월, 7월 달 넘어간 프랑스 또 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추가적인 또 플러스 알파 요인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전에 중국인 관광객가 보따리상이 오고 거기다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이 온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일매출이 굉장히 좀 잘 나올 때의 주가가 7,400원 요 라인이었는데 네.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회사가 지금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3월달 같은 경우 일매출이 최대치를 또 경신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쭉쭉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H&B 부분에서
단독 사업자예요. 네, 텍스 리펀. 그래서 그쪽으로는 뭐 굉장히 좀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H&B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클리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뭐 토니모리 이런 회사들이 아무래도 오늘 좀 급하게 올라가는 것도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화장품을 바라보실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중국발 부분을 먼저 보시는 게 아직도 맞기는 해요. 아직도요? 왜냐면 중국 쪽에서 수출 데이터가 일부 개선이 되긴 했지만 그거는 개선이 된 거지 아직까지도 약간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큰 흐름을 본다면 기타 부분에서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미국이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뭐 최근에 차트를 켜보시면 실리콘2 뭐 이런 종목군들 52주 신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다 미국발 영향이 큰 쪽이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나 잉그루드랩 같은 종목군들도 좀 차익이 강하게 나오다가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것도 이제 미국 쪽 그쪽이 점유율이 높습니다. 뭐 CNC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일단은 화장품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52주 신고가를 찍는 대부분이 미국발 영향이 큰 쪽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보면 지금 미국 쪽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나 일본 쪽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중국인 입도객은 사실 이제 입국에게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제조도발부터 시작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세까지 좀 같이 따라가는 부분이고 그런 쪽으로 보더라도 사실 이제 신라 면세점이 제주 쪽에서 적기 때문에 모태신라든지 이런 쪽이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결국엔 텍스 리펀으로 가면 그것도 글로벌 텍스 프리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세 쪽의 토픽은 그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중국발이 붙어주고는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도 H&B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은 최근에 이제 화장품에 대한 판매 트렌드 자체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뭐 좀 비싸고 뭐 이런 연예인들이 홍보하는 부분으로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SNS발 뭐 유튜버라든지 이런 분들이 딱 얘기를 하면은 뭐 그냥 완판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SNS발 부분이 굉장히 세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 사업자 수 같은 경우도 13년 대비했을 때 작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10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숫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브랜드는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OEM, ODM 쪽이 굉장히 좀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엔터라든지 드라마 콘텐츠 이런 쪽으로 좀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색조 쪽으로 좀 집중이 돼서 플레이가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중국발 부분들 또 이제 자체적으로는 이 중국 비중을 줄여 나가면서 기타 부분에 좀 확대하는 부분들로 부각이 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중국발 비중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구조적으로 더 추가적인 모멘텀이 부각이 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이런 관광객 수가 더 늘어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색조 기반으로 보는 종목군들은 좀 연속성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좀 대형주들 같은 경우 사실 일정 라인에서 좀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조금 일부 차익을 하면서 쫓아가시는 게 조금은 리스크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리 드리겠습니다. 그럼 최근의 트렌드와 마찬가지로 화장품 쪽에서는 새로운 뭐 중국 쪽을 봐야 된다는 플러스 알파도 제시가 되고 있지만 일단 가는 쪽 고점을 뚫은 쪽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힌트 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52주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가격이 어느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또 이들 산업군들이 사실 실적 베이스로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고 뭐 수출 데이터들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점, 뭐 침투율도 높아지고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모멘텀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대신 색조 집중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전에도 색조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큰 틀에서 탈중국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실적 가지고 있는 쪽에서의 모멘텀은 계속 주시하고 계시다로 일단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4위에서는 화장품 이야기를 해봤고요. 3위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3위 AI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조정 끝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박근영 부장님과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빅테크 쪽에서 데이터 센터 많이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반도체만 본다면 액침 냉각 쪽에 대한 시선도 있는데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로 본다면 정말 차트 비슷한 종목들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지금은 한 번쯤의 순환매가 넘어올 시기가 되었는지 그렇다면 투자자분들도 여기에 대한 비중을 조금 싣고 출발시킬 필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뭐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가 6년간 뭐 1,000억 달러 정도의 뭐 135조 원 정도 그 현존 100배 이상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할 것이라고 지금 착수한다고 그러는데요. 일명 이제 명칭으로는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걸로 보이고 아마 오픈 AI에 AI를 구동할 수 있게끔 수백만 개 서버 칩이 들어간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겠죠. 그래서 스타게이트가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 양도 5GWh 정도로 이제 국내 최대 데이터 센터로 꼽히는 네이버 각 세종의 최대 전력량 270MWh 대비 18배가 넘는 수치니까 이제 이것은 AI 데이터 센터가 결국은 AI 소프트웨어도 물론 확신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지만은 또다시 전력기기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같이 봐야 되는 이유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세계 1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아마존도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15년간 1,500억 달러, 약 203조 원 투자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제 AI 기업 엔트로픽에 이제 누적 40억 달러, 5조 4천억 정도 투자를 발표한 적이 있죠. 지난달 27일 날 이제 그 투자를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칩 경쟁도 심화되고, 그 다음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오픈 AI 등등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들에 엄청난 규모를 지금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러니까 HBM을 포함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움직이고 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순환매적으로 들어온 것은 소프트웨어 쪽에 되는 쪽이 넘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갈까요? 그 다음에는 보안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AI가 커지고 데이터 센터가 커지고 거기에 하드웨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런칭이 되고 그 뒤에 워낙 방대한 AI 쪽의 시장은 역시 지금 보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이게 돌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보안 시장 이렇게까지 가는 쪽이고 3월 말 정도쯤에 또 보안 시장이 한번 움직이기도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차고 좀 비싸게 느껴질 때 좀 쉬어갈 때 그 다음에 대한 부분, 튀어가는 부분들은 결국은 소프트웨어 쪽에 관련된 대규모 투자가 어쨌든 선행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10년간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결국 가면 국내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인스웨이브 시스템, 브릿지텍 뭐 이런 삼성 SDS라도 큰 종목까지라도 굉장히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리포트까지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으로 역시나 이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매적으로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AI 챗봇이나 이쪽도 또 같이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순환매는 여전히 AI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돌고 돌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탄력성 측면에서요. 3월에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때도 AI 소프트웨어는 조금 주춤했는데 보안이 한번 켜버리고 그리고 오늘도 보안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서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AI 소프트웨어 쪽은 한번 지나가 버렸는데 이제 순환매에서 이 과정에서 빠져버린 건 아닌가? 국내에서 본다면 하드웨어와 그리고 보안 이렇게 양분화된 건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보안을 더 봐야 되는 건 아닐지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순서적으로 숫자가 나올 부분들은 역시 하드웨어 쪽에 먼저 숫자가 나오겠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종목들이 뭐 한미 반도체가 숫자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본 계약들이 워낙 세게 들어오면서 지금 14만 원, 15만 원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구간들이 PER 밸류에이션이 지금 국내에서 현대차증권이 20만 원 리포트를 냈는데 현재 그 리포트를 낸 그 밸류에이션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읽어보면 베시라는 종목이 해외 쪽에 굉장히 지금 유수의 글로벌 리딩 기업이 있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는 쪽인데요. 그쪽 회사 관련해서 지금 PER이 지금 현재 60배가 좀 넘거든요. 근데 현대차증권이 지금 한미 반도체 관련된 밸류에이션 프로그램 그러니까 TP를 목표 주가를 선정할 때 70배 훨씬 넘게 줬습니다. 베시보다 10% 할증을 주면서 28년 정도까지는 TC 본딩이 역시나 프리미엄을 갖고 간다라는 이야기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리포트를 또 내고 있는 상황이고 14억 원이면 거의 지금 밸류에이션 봤을 때 뭐 50배, 60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만한 지금 뭐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계약에 대한 부분이 이런 것들이 신규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숫자에 대한 개념들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먼저 나올 것 같고 하드웨어가 먼저 좀 확산이 되고 난 다음에 일정 수준 이상 지나면서 소프트웨어가 좀 그 뒤에 따라갈 것인가.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뭐 개념적으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보안까지 간다고 보지만 실제 정말 수혜주일가의 부분은 또 지켜봐야 되겠죠. 실제로 지금 TC 본딩을 하는 한미 반도체는 사실 글로벌리 몇 개 안 되는 지금 이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회사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종 중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뭐 몇몇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브리지텍, 뭐 SP 소프트 이런 종목도 폴라리스, AI, 모아 데이터 등등이 있는데 관련주로 테마주로는 마련되지만 정말 숫자가 나올까?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확인이 필요한 영역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계속 키워드 좀 보도록 하죠.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해볼 겁니다. 1분기에 2차 전지에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많이 2차 전지 매수하셨다라는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2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분위기 전환점이 2분기에 나올까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하차한 본부장님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오미 전기차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해요. 자본 만에 10,000대 팔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중국 쪽의 전기차 시장이 살아나면서 이게 미칠 파장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 보조금 다 줄이고 있는데 중국만 살아남으니까 중국 향 매출이 높은 쪽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건지, 전략적으로 변화 포인트가 나왔는지 어떤 힌트를 저희는 읽어야 지금 되는 걸까요? 일단은 뭐 제가 처음에 보고 생각한 거는 가격 경쟁이 더 심해지겠다라는 부분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이제 테슬라라든지 네. 뭐 비아디라든지 특히나 뭐 테슬라가 좀 얻어맞겠죠. 특히나 인도량도 지금 컨센이 워낙 높게 성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발 45만 대 이상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낙폭이 나타나게 되면은 또 센티적으로는 좀 사실 부정적으로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샤오미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자동차 에 대한 수요 자체가 조금은 이렇게 가격이 워낙 싸니까 확대가 슉 되고 있는 부분에서 일단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죠. 뭐 우리산업이나 우리산업홀딩스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이제 가격이 싼 전기차들이 늘어나게 되면 뭔가 이제 충전이나 인프라 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충전 관련된 부분들, 이제 그런 종목군들로 조금의 이런 수급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가격 경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비아디랑 테슬라가. 그리고 그 부분에서 사실 승부가 나오지 않았었던 상황인데, 이렇게 된 부분에선 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2차 전지 센티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요소가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나요? 실적 이 정도에서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바닥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그 밑에 하단에 있는 재료들에 대해서 또 마이너스가 카운트 될 테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고요. 네. 특히나 뭐 리튬 가격도 조금 반등 나오나 싶었는데 선물 가격 보면 또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격이 이제 다운이 되면은 P와 Q가 어쨌든 동시에 상승을 해야 좋은 건데, 가격 자체가 떨어지니까 Q 부분이 더 월등히 늘어야 뭐 예전에 좀 잡았었던 그런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기업들, 뭐 중국향 매출 비중이 있는 기업들로 본다라면 그게 호재로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전기차 산업 전반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물음표가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뜩이나 테슬라의 FSD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로 구독 경제화로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비아디의 가격 경쟁으로 슝 가느냐, 이 부분이 지금 결정이 안 난 상황에서 또 다른 이제 저가 차량이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뭐 당분간은 이제 자동차 자체만으로 돈을 벌기에는 조금은 힘들어지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뭐 삼원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뭐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셈법이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키워드 정리 좀 간략하게 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도 좀 짧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신재생 좀 넓게 보려고 했는데 해상 풍력에 조금 포커스 맞춰보려고 합니다. 정책적인 모멘텀이 이렇게나 추가됐습니다. 100조 원이라는 숫자도 나왔고요. 민간 기업, 기관이 모두 함께하는 프로젝트, 어디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걸까요? 풍력 관련주가 오전부터 시세는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박근영 부장님, 풍력 쪽만 본다면 오늘 정책적 이 드라이브, 그리고 지금 실린 자리에서의 움직임 더 기대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워낙 실망감도 좀 많이 안겨줬던 섹터라 상세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포인트 지금 봐야 될까요? 네, 뭐 이때 태양광이든 신재생 쪽의 풍력이든 그 주가의 연속성을 가져가는 게 되게 어려운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5년, 10년 장기 공급 계약인데 이게 숫자로 찍히는 것이 주가가 만약에 먼저 기대감 때문에 훅 올라가 버리고 난 다음에 숫자가 나올 때 굉장히 좀 실망감을 많이 주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러하고요. 한번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연속적으로 분기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상당히 조금은 드물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최근에 뭐 우리가 재생에너지나 전력기기 쪽을 본다면 뭐 변압기나 전선 쪽은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따박따박 숫자가 계속 잘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꾸준하게 좀 형성되면서 신고가를 내는 부분이 있지만 풍력이나 태양광 쪽은 이렇게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네. 또 그게 좀 오랜 기간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대감은 역시 형성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최근에 뭐 우리가 봤을 때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AI 관련된 쪽에서 뭔가가 터지면서 전력기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전력이 소비가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원전도 좋아지지만 풍력 같은 경우도 한국의 대형 해상 풍력 발전단지 건설 사업이 추진되면서 2030년까지 100조 원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화가 되는 건 맞는데 이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뭐 2년, 3년 지나다 갑자기 어떤 좌초를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꽤나 과거에 많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섹터로 볼 수 있습니다.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정부가 2030년까지 설비 용량 14.3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 시설을 국내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뭐 제주 탐라, 그다음에 서남권 영광 세 곳으로 개별 단지가 규모가 작아서 세 곳을 모두 합친 누적 설치 용량은 지금 124.5메가와트 정도밖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거의 국내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14기가와트 이상의 해상풍력을 보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역시나 이제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은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네요. 자, 오늘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장 랭킹5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최저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베스트 하창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직접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